퇴근 후 몰빵 도서 출간, ETF 투자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근 후 몰빵입니다.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된 이후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분쟁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글로벌 레아계의 각 국가들이 국방 예산을 늘리고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이 사실상 가장 잘하는 산업군이면서 최근 이런 지정학적인 이슈들의 최전선에 있는 방산 기업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방산 섹터를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볼 텐데, 이 표를 먼저 보시면 명확하게 한국의 방산 업체들이 예전과 다른 체질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는데, 왼쪽의 표는 2022년까지 국내 방산 기업에 수출되는 수주액을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폴란드의 124억 달러 규모로 하나로는 16조 원에 해당되는 금액의 수출이 나타났고,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제품들은 보여드리는 리스트와 같습니다. 공급했던 제품들은 소위 일반인들이 이야기하는 탱크 같은 제품이고, 대표적으로는 현대로템의 K2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드는 K9 자주포가 해당이 되고, 그 아래의 제품들은 전투기고 KAI, 카이, 한국항공우주가 만드는 제품들입니다. 이 제품들 안에 들어가는 여러 부품들이 국내 여러 상장 회사들이 만드는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지금의 원자력이나 방위 산업의 경우에는 특히나 정부가 발로 뛰는 이른바 밀어주는 산업이기 때문에 해외로 대규모 수주가 결정이 나면 그 아래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또 수주를 낙수 효과로 받아가면서 실적이 늘어나게 되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방산 섹터가 지금 체질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원래 한국은 방산 섹터가 과거에는 국내 내수용으로만 거의 공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익률도 많이 떨어지고 매출 규모도 더 커지기에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로 수주를 하는데 수주받는 기업의 이익이 크게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뭐 정치적으로 방산 비리로 비춰질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기업들의 높은 이윤을 취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수출 규모가 늘어나게 되면서 구조적인 한계를 탈피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최근 5년 동안에 그 이전 대비해서 얼마나 수출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지를 숫자로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글로벌리 한국이 가장 높은 수출 확대를 나타내고 있고, 과거 대비해서 74%나 수출이 증가하는 상황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리 한국의 무기들이 수출이 잘 될 거라고 볼 수 있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꼽아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특히 유럽 국가들은 무기가 너무 없다는 점입니다. 이 차트들을 보시면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텐데, 과거의 냉전 종결 이후에 대부분의 종류의 무기들이 절반 이상 줄어들어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고, 이는 오랫동안 유럽 국가들이 평화를 누려왔기 때문일 겁니다. 오른쪽 표에서 보시다시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에서 무기 시스템 가용력이 80%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엄청나게 타격을 줬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국가들이 국방력을 키우고자 하는 니즈가 분명하게 생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해외로부터 무기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무기를 조달하고 있고, 몇 년간은 적어도 이런 분위기가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국 무기 수출이 잘 될 걸로 보는 이유는, 한국이 분단 국가이고 휴전 상태이지 사실상은 늘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가진 나라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늘 한국의 무기 기술력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받을 만큼 글로벌리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빠른 납기력을 바탕으로 필요하면 단기간에 대규모 공급도 가능할 만큼 준비가 된 방산 기업들이 많다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유럽의 경우에는 과거에 재래식 무기 감축 협정을 맺으면서 약 30년 동안 생산 능력이 저하되어 왔고, EU 국가 내에서도 국가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나 나토와 같은 기구와 유럽 간의 목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산 능력이 회복이 상당히 오랫동안 더디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전쟁 이후로 2022년부터 국방 예산을 급격하게 올리는 국가들이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했고, 사우디를 포함한 유럽 국가들이 다수 해당되는 모습입니다. 사우디나 최근 한국으로부터 많은 무기를 공급을 받아온 폴란드는 10% 이상 1년 만에 국방 예산을 올려잡고 있고, 폴란드는 수입한 무기들을 우크라이나로 이전을 해서 군사적인 지원을 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쟁이 이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문제가 아니고, 최근에 불거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이제 전쟁을 비롯해서 이런 전쟁을 하는 국가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향후에 한국의 방산업체들의 수출량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질 수 있는 것을 이제 투자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주로 무기를 수입하는 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중동 쪽이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분진 국가에서 대부분의 무기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인도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 무기 수입량 비중 상위 국가들은 대부분이 중동 분쟁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라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에는 중동 지역으로 수출하는 무기의 금액이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잠깐 유한타증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를 소개드립니다. 50만원만 거래하시면 증권사에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증정하는 이벤트입니다. 25만원씩 매수하시고 매도하시기만 해도 50만원이 채워지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한타증권 계좌를 이미 쓰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래 하단에 걸어드린 링크 통해서 이벤트 신청하시면 되고, 계좌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IPO 청약을 위해서 종종 주관사로 이제 선정이 되는 유한타증권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시고 거래액을 채워서 기프티콘을 받아가시면 일석이조겠네요. 영상 하단에 링크를 걸어뒀으니까 이벤트 신청하시고 거래 금액 채우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방산주 중에서 오늘은 LIG 넥스원이라는 기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LIG 넥스원은 국내의 거의 유일한 순수 방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 22년 기준으로는 정밀 타격, PGM 분야가 매출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의 지역별 매출 현황을 한번 보시면, 최근에 2022년 기준으로는 수출 비중이 크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내수가 전체 매출의 84%, 수출이 나머지 16%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넥스원은 내수 비중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최근 몇 년 동안 수주받은 수출 물량이 수주 잔고 기준으로는 55%까지나 차지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매출을 해서 해외로 나가는 물량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은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 회사인데,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정밀 타격 분야가 있고, 대기, 대공, 대함, 대잠, 전차 등이 있고, 유도무기 체계의 핵심에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도무기라고 하면 스스로 발사된 후에 속도나 방향 등을 이제 수정을 해서 타겟에 명중하는 무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LIG 넥스원의 라인업을 보시면 6회공에서 모두 유도 무기를 만들고 있고, 최근에는 이 부분이 특히나 중요하게 보이는 이유는 어떤 국가가 이제 전쟁에 휘말렸을 때, 선제 공격을 받았을 때 이 유도 무기를 통해서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전쟁 이전부터 적극적인 제품 확대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감시 정찰 부문에서 매출의 14% 정도, 지휘 통제 부문에서 18%, 그리고 항공 쪽 분야에서 12%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매출액 전부가 순수 군사 장비와 관련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상장사 중에서는 가장 퓨어한 순수 방산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유도무기 중에서도 천궁이라는 제품이 최근 해외로 대규모 수주가 기대가 되고 있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적이 공중전, 즉 미사일이나 전투기로 침투를 해왔을 때 유도무기 성격으로 적의 위치와 속도를 레이더로 감지한 뒤 미사일로 정밀 타격하는 시스템의 무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은 나타나고 난 다음에 각 국가에서 방어 체계를 각자 갖추기 위해서 투자를 앞으로 더 많이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천궁이 소위 말하는 아이언 돔이라고 하는 방어 체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품군인데, 실제로 이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중에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체계가 뚫려서 무력화된 것으로 보이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취약한 부분을 집중 타격을 했을 때 아이언돔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는 앞으로 중동 국가에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더 많은 무기들을 방어체계용으로 구축할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빠른 시일 내로 말이죠. 저는 그렇다면 납기를 지키면서 우수한 성능을 제품으로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는 대안은 대한민국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자료는 LIG 렉스원이 공시한 주요 수주 내역을 정리한 표입니다. 보시면은 2022년에 이미 아랍에미레이트 쪽으로 2.6조 원 규모의 천궁2를 수출을 크게 발생했고, 이후에는 1000억 이상의 수주가 다양한 제품들로 여러 건 이어져 왔습니다. 이후에도 지금 LIG 렉스원에서 기대하고 있는 해외 수출건들은 많이 있는데, 표에서 보시다시피 유도무기 중에서도 한 번 수주하면 규모가 크게 수출됐던 천궁2가 각각 폴란드양, 사우디양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아시아권인 태국과 말레이시아를 포함해서 미국 쪽에도 수출을 추진하고 있어서 향후에 1년 내로 수주가 추가적으로 쏟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번 주에 사우디양으로 3조 원의 미사일 수출을 따냈다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특정 언론사에서는 기사를 삭제하기도 했고, 제가 추정컨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할 단계가 아닌데 뉴스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시 조건만 맞추면 공시로 올라오게 될 텐데, 내년까지는 이런 대규모 수주권들이 연이어서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증시 움직임이 좋지 않고 투자 심리가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시가 나오면 오히려 뉴스의 팔자 성격의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런 구간에서 물량을 잘 지킨다면 내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IG 렉스원의 실적을 한번 살펴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2021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내수용보다 훨씬 좋은 단가에 공급하게 될 테고, 이에 따라서 이익 마진이 계속해서 개선될 여지가 보입니다. 과거 4% 정도가 2015년부터 본다면 가장 마진율이 좋았던 구간으로 보이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한 자릿수 후반 8% 이상의 이익률이 전망이 되고 있고, 수출 비중 확대로 인해서 앞으로 10%까지도 OP 마진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DB증권에서는 올해 추정 매출이 2.4조 원 정도, 영업이익은 2천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3조 가까운 매출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시장이 전쟁 이슈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방산 쪽 섹터는 특히나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고 잘 버티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LIG 렉스원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